안녕하세요. 작전본부 대담한 세계지도 강래원입니다.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후속 협의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건조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죠.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후를 또 비교를 해보고 한반도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까지 분석을 해보면서 과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해군 잠수함장과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시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모셨고요.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니까요. 제가 먼저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후속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이거 10년 내에 개발할 능력 됩니까, 대표님? 일단 안규백 장관께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 국방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냐? 거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완결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협조를 받으면 네. 완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끝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핵잠수함에 관련된 기술 수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안규백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단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원자력 모듈, 보통 이걸 SMR이라고 하는데 이 소형 원자력 모듈 기술도 지금은 많이 진척돼 있고 네. 절차상 이걸 육상에서 먼저 시험을 한 다음에 수중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같은 절차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기술이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요 정도 이야기를 한 거면 기름만 넣으면 움직일 수 있는 세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약간의 상이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에이펙 세계 많이 보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간 핵연료만 있으면 그것만 공급해달라. 이 정도 얘기한 거는 대단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정책이거든, 그게. 그 정도 하면 다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걸 주저주저하고 말을 좀 아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떤 연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핵연료 관련 문제는 국제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핵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빈익 사업, 그러니까 대유비 사업으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다 보면 대강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정확한 얘기는 워딩은 안 하는데 이 썸네일 보면은 썸네일은 또 호기심이 많게 만들잖아요. 그럼 완전히 준비됐다. 거의 완성됐다. 이거는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고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거는 7년 내지 10년 정도 걸리면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어떤 조건이냐. 첫째,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이제 반영하는 거, 투입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선제적으로 돼 있을 때 그걸 가능하다는 얘기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 다 잘해요. 우리 3,000톤급 잠수함 만들 때 그 경쟁 국가에서 다 반대 공작했다고 못 만들게. 그렇게 하면서 저 한 번에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은다 그렇게 손가락에 장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건 경쟁자들의 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10일 정도밖에 지연이 안 됐어요.
이건 대단한 성과야. 네. 요즘도 영국 아스트리트 그런 거 4년 넘게 지연되고 지금 미국도 버지니아급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신조 잠수함정이 2년, 3년 늦어진다고.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3,000톤급을 110일 지연됐다는 건 조그마한 장비 하나 시험 평가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는 대단한 퍼포먼스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7년 내지 10년 얘기하느냐? 1954년도에 미국의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가 8년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이 원자로 개발하는데 7년 걸렸고 그냥 배 만드는 2.5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원자로. 195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원자로도 우리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요. SMR보다 좀 크고 네. 지금 SMR 그 사이즈를 줄이는 단계고 우리 잠수함이 들은 건 그보다 더 줄여야 돼 SMR보다. 이런 어떤 고난도 어떻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배를 가동시키냐 이것이 문제인데 요 정도 된다는 거는 약간의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원자로를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키고 그래서 거기를 기준에 제가 7년 내지 10년이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완성되지는 않았고 대통령께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건 30%는 진척이 있었다. 그럼 30% 되는 거죠. 함정을 만들면 기본 설계 3년, 그다음에 상세 설계 함건조 3 내지 5년 해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본 설계가 내년 말에 끝난다고. 네. 이거는 미국도 알아요. 미국 대통령도. 이 정도 대강은 아는데 1차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거의 비밀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터부시했던 그 핵연료 문제 이것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어. 아직도 막 쫄아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와요. 왜냐 있는 거 대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국가기술력을 총결집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정책이 결정되면 완전히 몰입해서 가야 되는데 잡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이 잘 투입돼야 되고 핵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갈 수 있다. 그것이 7년 내지 10년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쏟아부으면 7년 내지 10년 안에 이제 뭐 완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완전 이게 네. 맨 땅의 헤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행이네요. 네. 너무 좋은 상황인 건데, 그럼 대표님 사실 요 그 핵추진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SMR이나 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보통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자로가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과 진동을 잡기 위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이유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원자로의 소음과 진동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 기술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미요? 네. 첫 번째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이어폰 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좀 고가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능동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주변의 소음을 이어폰이 감지해서 그 주변의 소음과 완전히 똑같은 패턴의 소음을 역위상으로 발생시켜서 양자를 상쇄시키는 이런 기술이에요. 이제 고가 이어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기술,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서 원자로에서 나는 소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진동 이제 막 원자로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떤 특수한 마운트 위에 딱 올려놔요. 그럼 이제 마운트 위에 올려놔서 진동을 흡수하려면 그냥 스프링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MR이라는 유체가 필요해요. 굉장히 힘들죠. MR. 네. 이게 뭐냐면 자기 유변성 유체라는 건데 네. 너무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안에 자성이 있어요. 자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 자성을 조금 컨트롤하면 이 자성이 점도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흔들리는 물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진동 패턴에 반대 패턴을 발생시켜서 서로 진동을 상쇄시키는 상쇄시키는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이런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삼축 능동 마운트 기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미국이 물어봤습니다. 왜 만들었냐? 왜 이거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선진국 입장에선
원자력 잠수함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만드는 건데 너네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 잘했네요. 예, 하다 보니 그렇게 네. 됐다. 우리가 네. 여러 가지 연구 사업도 있고 국책 사업이 있는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다. 우리가 일부러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제 추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 장보급의 지금 그 프로펠러가 7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7엽 프로펠러인데 이게 통상 팔로트까지는 정숙해요. 근데 팔로트가 넘어가면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은 소음이 나면 들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잠수함의 소음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 펌프제트 엔진이라는 추진 시스템이 개발됐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프로펠러에다가 통을 하나 씌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소음이 덜 나요. 단 이런 펌프제트 추진식은 기존 추진에 비해서 출력이 감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이걸 잘 안 썼어요. 가뜩이나 출력 모자라는데 얘까지 하면 출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얘기가 다르죠. 네.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이상하게. 네. 그래서 또 물어본 거죠. 왜 했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다. 아무튼 굉장히 핵심적인 네. 3가지 기술을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 기술들 사실 뭐 하다 보니까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이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진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20년 전부터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별로는 이제 핑계 댈 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면 저희끼리 비밀로 할까요? 네. 바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세환 대표가 저렇게 공학적으로도 이 지식이 높은지 몰랐어요. 네. 뭐 MR 찾고 막 이런 복잡한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잠수함이라는 건 내가 조용할 때 이게 베스트예요. 내가 지금 막 떠들으면 아무 안 들리잖아요. 근데 교수님 실제로 그 잠수함을 엄청 오랫동안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까 전 32년 군생활 중에 한 네.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네. 그래서 잠수함도 타고 잠수함 구입하는 거, 전조하는 거 했는데 사실 잠수함을 타면은 사람이 좀 쪼잔해요. 조금 전에 했는데 소음 있잖아, 소음. 떠들지도 못하고 조용하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함장 같은 경우는 자다가 가수면 잠을 자는데 다 들어요. 인터커뮤니케이션 왔다 가면 다 듣고 자. 평상시보다 이상한 소리랑 팔딱 일어나야 돼. 네. 이런 게 잠수함인데 그만큼 소음에 민감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펌프젯 얘기한 펌프젯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프로펠러는 아시는 프로펠러 돌아가면 이제 배가 앞으로 가잖아요. 프로펠러 돌아가 물을 밀어내니까. 근데 잠수함 승조원의 음탐사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저게 프로펠러 날개가 몇 개야. 몇 번 1분에 몇 개 돌아가면 저거 몇 킬로미터로 가는 게 분석해내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를 수리할 때도 가려놓는다고. 뭐 다 공공은 알지만은 그래도 보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최신형 버지니아급이나 시울프급이 가장 먼저 적용해서 그거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펌프젯은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 물을 끌어들여요. 네. 배 앞에서. 그래서 물에 내부에 펌프로 돌려가지고 물을 밀어낸다. 물을 팍 밀어내는 그 힘으로 전진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류 노이스를 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스크류로 내가 누구라고 식별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은밀하게. 네. 그런 것이 이제 최신 기술인데 우리도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도산안청호 같은 경우는 그냥 스크류가 돌아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식별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건데 이제 핵잠수함에는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잠수함은 이제 아주 한국은 조선 강국 1등인데 그래서 이거 적용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곧 채택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술도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은 잘해요. 뭐 하나 지시하면 제가 독일에 5년 반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엔진을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 기술자들이거든. 막 아주 귀찮게 하면서 은근슬쩍 막 빼간다고. 네. 그래서 독일보다 잠수함을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젯 기술도 소음을 줄이는데 혁혁한 그 기술적 진보다. 네. 우리도
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건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들도 갖고 있다라는 네. 두 분의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많이들 아시는 필리조선소에서 꼭 만들어라 이거를. 그런데 지금 당장 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할 능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이 필리조선소에는 대형 크레인하고 도크가 2개 정도만 있고요. 잠수함이나 소형 원자로 등은 우리가 자체 건조하고 핵 연료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수함 만든다? 이건 조금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지난번 그 청문회에서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사실 필리조선소 건조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때 이제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도 같이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수천 톤을 견뎌내는 강화 콘크리트 기반과 은닉형 대형 건조물이 필요한데 필리조선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그래서 새 건조소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식의 정치적 홍보다. 이렇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유명한 게 소셜 미디어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자신의 업적을 굉장히 많이 널리 홍보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 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걸 보면 솔직히 지금까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나 엉뚱한 거 올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기분이 업돼서 확인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올린 그 소셜 미디어 요거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지난 4년 동안 거짓 또는 사실을 오도한 게 3만 건이 넘습니다. 3만 건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10,000건 네. 이상씩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승인을 알리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홍보의 소재로 삼았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면 아마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필리조선소에서 못 만든다고 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다시 뭐 보류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실 필리조선소에 지금 있는 게 하나오션이잖아요. 하나오션도 여러 가지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정리 좀 더 좀 해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야. 저지간 국익을 위선으로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요거도 먹어도 국민들은 환호를 받잖아요. 지지자들한테. 그런 요소가 이제 내포되어 있고 특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내가 이렇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뭐 승인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승인이 아니거든. 그건 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우리한테도 알리는 그런 건데 승인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고 동의한다 이 정도가 사실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꼼꼼히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이 안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나도 이미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국민들을 위한 건 본받아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 국민들을 위한다는데.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으면서 조선소 공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 거는 하나의 홍보 효과고 사실상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잠수함 처음 가져가지고 조선소 만들고 하는 걸 다 목격했기 때문에 잠수함 공장 만드는데 3 내지 5년 걸려요, 통상. 근데 거기다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핵물질을 취급해야 되잖아. 그거는 방사능 차단 장치, 그다음에 보호 시설, 그다음에 뭐 외부로부터 뭐 방어 시설 이런 거 하려면은 인허가도 받아야 돼요. 이 주민들한테 방사능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또 3 내지 5년 걸려.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6 내지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공장도 없어. 필리조선소 잠수함 공장도 없고 수상함만. 그다음에 거기다가 인허가 시설 받아가지고 원자력 그 핵물질 취급하면 또 3 내지 5년 걸려. 그럼 언제 될지 몰라요. 그거 대통령이 알았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협력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필라델피아 주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나 이렇게 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참모들을 통해서 보고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거 살짝 물러났는데 천만다행이지. 계속 물러나지 않았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자기들이 먼저 요청했잖아 우리한테. 그래 우리 SOS 친 거예요. 우리 정말 안 된다. 한국에서 도와달라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 특히 우리 잠수함은 2020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용용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선 생태계도 다 근데 정비가 돼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미국 오라 그러면 그 회사들 따라가야 돼 어느 정도는.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조선 생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치인들은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보복도 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언할 수 있지. 유튜브니까 특히. 그래서 그거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했으니까 우리 코리아 퍼스트 해야 된다. 네. 이건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옛날 같이 미국이 이겨라 뭐 그럴 정도도 우리가 이제 안 됐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조선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딱 잡은 건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1,500억 불을 투자하는데 1,500억 불이랑 얼마 들었냐면 필리 조선소 하는 데서 1억 불 들었어요. 그런 조선소를 1,500억 개를 살 수 있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브앤테이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우리 잠수함 우리 여기 준비한 대로 만들고 미국이 지금 조선업을 아주 후퇴하면서 특히 잠수함도 수리를 제대로 못해요. 2021년도에 남중국해에서 시울프급 제일 비싼 잠수함이 해저산에 부딪혔어. 깨졌어 앞에가. 그래 막 대대적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수리 대기하는데 21개월 걸렸어요. 지금도 수리가 안 끝났어요. 내년 말 그러면 5년 걸린다고 수리하는데. 네. 그만큼 힘들어요. 인력도 없고 시설도 노후이고 미국의 조선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네. 우리한테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 필리 존스 거기 투자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 그 미국의 생산 라인을 깔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뉴포트 뉴스 존스나 일렉트릭 포트 미국 핵잠수함 존스 가서 같이 협력하든지 그런 방향을 하고 거기 미국 잠수함은 또 농축도가 90% 이상이에요. 거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근데 우리는 20% 미만으로 절대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만들고 거기는 또 도와주고 이런 투 트랙으로 가자. 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필리조 선소를 이제 아주 뭐 그렇게 고집만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제 좀 안심을 시켜주신 건데 사실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집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미국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보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 그래서 호주와도 협력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보면 승인한 것도 북한이 있어서 네. 안보적으로 조금 더 절실한 건 미국 쪽이 아닐까.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이나 전략 핵 잠수함이 밑으로 자망해가지고 미국 가까이 오면 미국도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이미 해주셨는데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단순히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탐지되지 않는 핵투발 플랫폼을 북한이 만약에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이 뭐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의 수심과 소음 환경을 활용하면 이론적으로는 미 본토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레드팀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드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이 레드팀 분석을 했더니 아무리 북한이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만에 하나 뚫고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추적하기 굉장히 힘든데 태평양 넓은 바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겠느냐 효과적으로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골치 아픈 게 ICBM이 골치 아픈 건 아니에요. ICBM은 쏘는 순간 인공위성에서 봐요. 그럼 금방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이 출항을 했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바다 밑에 예,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